윤창중 칼럼사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입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통해서 미국의 언론 매체를 뒤적이다가 정말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칼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좀 끝까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문재인 씨가 대북 특사단까지 파견하고 남북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만들고 또 미국에도 특사를 보내가지고 이번에 그 대북 특사단이 김정은과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뭐 이런 것을 설명한다고 하는 그런 참 법석을 떨고 있는 데 대해서 미국의 팍스 뉴스라는 매체 있죠. 이 팍스 뉴스에 실린 칼럼입니다. 그 칼럼이 지금 여러분 이건데요. 그 팍스 뉴스 칼럼에 미국은 이제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나가라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에 연연하지 말고 한반도에서 손을 떼고 나가라. 정말 이건 뭐 폭탄 선언 이런 말도 있지만 제가 조어를 해본다면 이건 폭탄 칼럼이죠. 팍스뉴스는 미국에서 17년째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NN보다 시청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 시청률이 높은 그 팍스뉴스의 칼럼입니다. 칼럼. 그 칼럼에 누가 썼냐면 육군 대령 출신의 군사 전문가예요. 오랜 전문가고 더글라스 맥그레고라는 박사인데 이 양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비난 속의 변혁이라는 그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될 정도로 이 군사 전문 그 세계에서는 꽤 아주 유명한 그 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마치 그 문재인 정권이 출범 10개월 동안 어떻게 하면 미국을 따돌리고 속이면서 북한과 대화를 하지 못해 안달해온 그 문재인 대한민국에 보내는 최후 통첩처럼 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동맹이 완전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북핵 문제를 사실은 미국이
해결하겠다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미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문제로 생각해서 북한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대단한 성공담을 갖고 있다. 한국은 대단히 성공한 국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임무는 한반도에서 끝났다. 그러니까 손 떼고 한반도에서 나가자는 얘기입니다. 폭스뉴스는 미국에서 가장 보수 우파적인 색채가 강한 언론 매체입니다. 당연히 친공화당적 색채죠. 논조가 완전히 기관지에 가까울 정도로 미국 공화당의 그 저류, 그 여론 세계를 반영해주고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이걸 공화당의 여론을, 집권 공화당의 여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주 막강한 언론 매체죠. 그러니까 지난 10개월 동안 문재인 집권 동안에 정말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엇박자를 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지쳐 있는 거야. 지쳐 있어. 넌더리네. 나가자. 한국은 이제 그야말로 아주 브릴리언트 석세스 스토리, 정말 그야말로 금자탑 같은 그러한 성공한 그 국가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임무,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방위 임무를 말하는 거죠. 그 미션은 이제 끝났다. 6.25 이후 대한민국을 지켜준 그 임무는 이제 끝났다. 우리 나가자 이거예요. 정말 이 칼럼 제목이 뭐냐면은 이겁니다. 북한에 대한 공격은 미국, 중국 간 전쟁을 불러오게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제목입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국과 전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예요. 참, 네. 대한민국과 미국은 혈맹. 박근혜 정권까지 혈맹이었던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국이 난 거죠. 야, 미국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과 전쟁을 해야 돼. 그런데 미국이 뭐하러 그거 하느냐. 한반도에서 깨끗이 손 떼고 주한미군 철수해서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그렇게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준비한다고 해서 참 그야말로 피땀 흘리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하고 정상회담할 것인지 안다라고 있잖아요. 그걸 미국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 대한민국을 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느냐. 네. 그래서 이 양반이 맥그레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북 대화를 안달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그 스텝, 조치가 2개가 있다. 첫 단계는 뭐냐? 이제 미국이 나서지 말고 문재인 정권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 일본과 협상하라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중국, 일본과 협상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잘났다며. 너희들이 이제 굉장한 나라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중국, 일본과 협상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미국이 협상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 잘난 대한민국인데 왜 미국 협상하느냐. 진지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협상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란 참 그야말로 요만한 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북한핵 문제를 놓고 협상이 되겠냐 이거예요. 협상이. 자, 기가 막힙니다. 왜 미국 협상하느냐? 그러면서 그 협상 미국이 나서지 말고 그냥 미국은 문재인 정권의 남북 대화를 지지한다 이렇게 신호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래 너희들끼리 대화해봐라.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과 일본하고 북핵 문제 협상을 하라 이거죠. 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조치가 뭐냐? 문재인 씨가 이양받고 싶어서 안다라는 전시작전 통제권. 네? 대한민국 군대 사성 장군에게 가능한 빨리 넘겨주라는 거죠. 가능한 빨리 넘겨주라는 거예요. 자, 칼럼의 결론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한국인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하고 칼럼이 끝납니다. 너희들이 망하더라도 그건 너희들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죠. 빨리 전시작전 그 통제권, 전작권을 그냥 문재인한테 주고 문재인 군대의 그 사성 장군한테 주고 주한미군은 철수하자 이 얘기입니다. 자, 한국의 운명은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라 이거죠. Make it clear that the destiny of the South Korean people rests in their own hands. 네, 너희들 손에 달렸다. 너희들의 운명.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절대 검토하지 마라. 그런 방법은 이제 제거해야 된다. 저렇게 지금 남북한이 대화한다고 하는데 왜 미국이 북한을 때리겠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미국이 굳이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작권을 이양받지 못해서 문재인 씨가 얼마나 참 안달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취임하고서 첫 번째 만났을 때 그 정상회담에서 가급적 빨리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놀랬다는 거예요. perplexed. 네.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을 한국군 사성 장군에게 이양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달라. 액셀레이터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서 이 발음도 잘 안 돼. 에? 그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황했다는 거죠. 한국에서 전시작전권을 이양해달라고 가급적 빨리 이양해달라고 하는 마당에 미국이 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아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대해서는. 이 맥그레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의 군대에 대해 모호하지 않은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명쾌하게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들 군대에 대해서 unambiguous, 진정한 주권 국가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가장 최근의 대한민국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네? 대한민국 군대에 대한 그 통제권을 명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자주국가가 아니라 주권국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에서 나토로 이 네트워킹 디펜스, 네트워킹 안보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유럽의 선진 국가는 전부 다 그럼 식민지입니까? 미국의 식민지 국가예요. 이런 개묵은, 이런 철질한 민족주의, 시대착오적 민족주의를 갖고 있는 참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안보를 말이죠, 맡긴다는 건 이건 애초부터 부질없는, 정말 부질없는 선택인 거죠. 그러면 나토에 의해서 그 집단 방위 체제, 네트워킹 방위 체제를 하고 있는 그 수많은 나라는 전부 다 그러면 미국의 식민지 국가입니까? 참 이 병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말이죠. 미국이 월남에서 패망할 때에 희열을 느꼈다는 그 세력이 말이죠, 대한민국의 안보를 그 책임진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앉혀져 올 때 어떤 국가적 재앙이 올 것이냐, 예? 어떤 안보 파탄이 올 것이냐, 그걸 모르는 국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이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맥그레고 이 칼럼니스트가 이럽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손을 떼야 하는 이유가 자명하다, 이거죠.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과 핵시설을 겨냥해서 이른바 선제적 공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죠. 그걸 할 경우에 중국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이거죠. 네, 선수 대기석에 앉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사실상 이 사람은 지금 통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정은 독재 정권에 분노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해서 통일을 앞당기거나 영구적인 평화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거죠. 전쟁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그럼 방법이 뭐냐, 이게. 그런 방법이 대화를 해가지고 북한 핵을 폐기한다? 핵 개발을 중단시킨다? 이런 그야말로 철없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선제 공격을 하더라도, 선제 공격을 포함해서 북한과 전쟁을 그야말로 각오해서라도 그 각오를 해야만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럴 때까지 또 그러한 그 맥시멈 제재 압박을 또 해야 된다. 그래야만 김정은이가 만세를 부른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하면은 북한의 숨통을 터질 수 있느냐, 그 안다라는 게 누구냐? 바로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이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죠, 환멸이 미국의 보수 우파가 이런 문재인 정권에 대한 환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칼럼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선제 군사 공격, 선제 북폭을
승인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는 중국과의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문재인 씨는 어떻게 하느냐? 미군을 즉각 철수시킬 거라 이거예요. 왜? 문재인으로서는 중국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대한민국이 중국과 미국과의 전쟁에 개입 못하겠다는 거예요. 개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개입하지 않을 거로 본다는 거죠.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문재인 대한민국은 절대 미국 편에 서지 않을 것이라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은 일본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지금 사적인 자리에서는 프라이빗리 말이죠. 사적인 자리에서는 미국이 북한을 폭격해가지고 지도상에서 완전히 북한을 없애버리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환영한다 그러지만은 일본 열도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미국의 편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일본도. 그러면 일본도 미국 편을 들지 않고 대한민국도 미국 편을 들지 않는 그런 중국과의 전쟁을 미국이 무엇 때문에 하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미국 정부와 국민들만 엄청난 충격에 빠질 것이다. 그 결과 트럼프의 권좌가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보더군요. 붕괴될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런 전쟁을 왜 하느냐 이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중국이 지금 미국이 그러한 어떤 기대적인 사고, 그러니까 뭐 혼자 상상하는 거죠. 북한을 때려가지고 북한 핵시설을 없애버리겠다. 또는 코피를 터뜨리겠다. 블라디 노스 스트라이크를 해야겠다. 이러한 환상을 하지 못하도록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만주를 포함해 가지고 이 북방에 주둔하고 있는 30만 명의 중국군이 북한에 들어온다는 거죠. 30만 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30만 명이나 되는 중공군이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문재인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 우리로서는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에서 서로 붙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고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기지로 한반도가 이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대한민국은 북한 김정은과 중국에 의해서 공산화가 되는 거죠. 공산화가. 네. 제가 여러 차례 1975년 월남 패망을 상기합니다만 그건 무슨 누구를 겁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제 나름으로는 참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현실 정치의 그 코어를 참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건
월남 패망의 역사가 지금 1975년 월남 패망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거의 비슷하게 재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 악몽의 시나리오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폭스뉴스의 그 칼럼은 이거 아닙니까?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때린다 하더라도 중국의 30만 명이 중공군이 그 북한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이쪽 대한민국에서는 주한미군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을 보일 것이다. 그 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받은 문재인 씨. 빨리 이양해달라고 빨리. 그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 국군이 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미국으로서는 북한하고도 전쟁을 할 수가 없고 중국과도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은 공산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시나리오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참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